네,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한경 1618의 강홍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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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1618 강홍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시고요. 또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박혜나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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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 박혜나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 오늘 전해주시겠고요. 네. 세 가지 핫 이슈 핫 키워드 주제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와 키워드입니다. 선배들이 알려주는 알짜 중소기업 선택법, 고졸 취업 다시 빛본다, 그리고 면접장 행동 강령입니다.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선배들이 알려주는 알짜 중소기업 선택법. 예, 무척이나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대기업 공채가 조금 마무리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이제 채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는 중소기업 쪽에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굉장히 힘들게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근속연수가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다닐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만 알짜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방법, 정보가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 방법 궁금하네요. 네, 중소기업을 이제 학생들이 조금 두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입사하기 전에는 현직에 있는 재직자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짜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직접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선배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노하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실 준비하시고요. 네,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정보만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 반드시 이제 정확한 매출이나 규모 등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코참비즈 같은 사이트를 조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외에도 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나 워크넷의 통합 기업 정보 검색 등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좀 중요하게 보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3년간의 매출액 증가 추세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평균 업계 이제 이상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100%에서 200% 이하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이 또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봉이거든요. 그쵸. 연봉에 관련된 정보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연봉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봉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사하신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봉 말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연봉 상승률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몇 개의 기업 중에 어떤 분은 초봉이 이제 높다는 이유로 이제 기업을 선택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차에 이제 선배 직원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아이고.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또 연봉은 이제 초봉을 생각하실 때는 이직률이 좀 높은 업계의 경우에는 초봉이 낮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뭐 출판업이나 IT 계열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좀 높기 때문에 초봉은 낮은 대신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연봉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게 인센티브, 보너스죠. 인센티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시려면 직원 수 대비 영업 이익을 조금 계산해 보시면 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그렇군요. 꼼꼼하게 연봉 네. 관련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회사의 위치, 네, 출퇴근 시간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뭐
지하철에서 10분 거리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속력으로 뛰어야지 10분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자전거 타고 싶은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이제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실 때도 이 거리면 출근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가면은 면접관들이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입사를 해보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차는 갖고 올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근거리가 1시간 반 이상이 되면 그 이상부터는 기숙사가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 알아볼 때 대기업의 협력사로 소개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무조건 믿고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가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이제 본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협력사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협력사가 뭐 1차, 2차 이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차수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1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라고 이제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해요. 제품의 개발 과정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고 2차까지도 조금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그 이하에 이제 3차, 4차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게요. 고졸 취업 다시 빚본다가 꼽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올해 고졸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고졸 취업 전망도 좀 밝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향후 5년 이내 고졸 공채를 채용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이 10.0%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그 고졸 공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82.5%, 그리고 축소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7.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좀 내다봤을 때는 채용 시장에서 고졸 공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고졸 채용이 주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고졸 취업이 그 정부 이슈가 좀 바뀌면서 다소 좀 주춤한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로 이제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취업에 대한 걱정을 좀 한시름 더 덜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번 조사를 좀 그 자세히 좀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1.4%, 축소하겠다는 기업 7.3%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업종별로는 제조업 11.5%, 서비스업이 8.5%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고요. 이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우수 공기업에 또 잇따라 합격하는 고졸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고졸 취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기업에서 고졸 공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만족스러운 고졸의 직무 역량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사실 그 고졸자를 채용을 하고 나서 일을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거죠. 뭐 다음으로는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한 전체 신규 인력 채용 증가, 뭐 좀 길긴 한데요. 사실 회사 사정이 좀 나아져서 신입사원들을 좀 많이 뽑고 그 안에서 이제 고졸자를 좀 채용을 좀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그 성실한 업무 태도, 적은 비용 부담 순으로 좀 나왔습니다. 적은 비용 부담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졸 채용을 일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전체 신규 인력 채용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 역량 부족, 진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비용 등의 부담, 불성실한 업무 태도 순으로 나왔는데 진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사실 지금 후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는 후진하게 시스템이 조금 어색할 수 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 결과에서 보면 그 기업에서 고졸 공채를 확대하는 이유 그리고 축소하는 이유가 대두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졸자 중에 이제 직무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 반대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에 적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미래 취업을 할 그 후배들에게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고졸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다양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그 10월 2일에 교육부에서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좀 살펴보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 중소 중견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꼽힐 수 있는 임금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자들 대상으로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네. 이건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아예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은데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뭐 정부 부처에서 적극 나서서 좀 퇴직금 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들이 있기 때문에 고졸 취업 열풍이 또 다시 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특별한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이은혜 연구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분석 관련 자료를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혜 연구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분석이라는 연구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셨나요? 정부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인력 수요자인 기업이 고졸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나이스 신원정보 등록업체 명부를 활용을 해서 65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고졸 채용 계획이랑 또 고졸 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또 대표적인 고졸 채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역이나 또 지역이나 기업 규모 또 산업별로 고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중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분야별이나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고졸 채용에 있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셨나요? 전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향후 5년 이내 고졸공채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기업 규모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졸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1.4%고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7.3%여서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조금 더 많은 반면에 대기업은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약간 더 많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대기업은 자동화나 기계화로 고졸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하다면 고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 중소기업에서 마이스터고나 또 특성화고 같이 우수한 그런 고졸 인력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고졸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고졸 공채를 확대하는 기업이 11.5%로 서비스업 8.5%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보통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고졸 인력 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또 중급 이하의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중소기업은 많기 때문에 고졸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제조업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졸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나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들은 어떤 건가요? 조사 기업의 72.5%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고등학교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64.4%, 중소기업은 75.8%,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74.3%, 서비스업은 70%가 고교 단계에서부터 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고교 단계에서부터 현장 활용의 인력 양성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바라는 것은 결국 고졸자의 직무 능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졸 채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주요 영향 요인도 바로 고졸자의 직무 역량과 업무 태도인데요. 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길러주고 또 학생은 성실한 업무 태도를 가지고 또 꾸준히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진학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졸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진학을 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졸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교 단계에서부터 현장 활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남자 고졸자를 위해서 군 제대 후에도 입대 전 기업에 계속 다닐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에서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또 학력 간 임금 격차라든지 학력 차별을 시정하는 것도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또 발표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핫 이슈 또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핫 이슈 또 알아봐야죠. 네, 면접장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면접장 행동 강령. 요즘 때가 때이라서 이런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있겠죠? 네, 요즘 한창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업 분석도 하고 뭐 기출 문제도 이제 열심히 풀어보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면접 가서 말만 잘한다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잘 모르는 면접장에 숨은 눈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면접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 그리고 면접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면접장을 나선 후에도 계속 이제 행동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부터 보러 가는 길에서부터 우리가 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몰래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나를 또 감시할지 모르고 맞아요. 면접장에서의 어떠한 뭐 행동 모습들이 또 감점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의외로. 특별히 이제 뭐 전화로 합격 통보를 받을 때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때는 합격이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합격하고 나서 와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 통보도 조금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전화가 조금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면대면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이제 사람을 그쵸? 파악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절하고 활기차고 또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되는데 네. 보통 지원자한테 전화를 거는 거는 인사팀인데 지원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는다거나 하면은 전화를 끊은 후에 이 친구 누군가 하면서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한다고 무섭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실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팀을 모집할 때 오전 8시에 합격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지원자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네, 이러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고 해요. 그럼 합격이 취소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무서운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그 순간까지 합격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러게요. 예.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지만 대기실에서 행동 잘못하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예.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간 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공지한 시간보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가보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아르바이트생인가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직원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장에서는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일례로 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안내하시는 직원이 조금 어려 보이다 보니까는 약간 무시를 하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했구나. 그렇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리였던 거예요. 회사에. 아이고. 굉장히 동안이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면접장에 안내를 하면서 내 밑에 저런 직원이 들어오면 안 뽑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귀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탈락을 했다는 이제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면접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면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요즘 또 보면은 면접 보러 갈 때 막 미용실에서 막 신부 화장하고 가는 지원자들도 많더라고요. 과한 경우들이 너무 있죠. 과하게 안 좋죠. 이제 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단정하고 청결하게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뭐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행하는 거 뭐 스모키 이런 거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스모키. 예.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체형에 맞게 그리고 지원하는 이제 기업이 선호하는 이미지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세계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면접하면 일단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불합격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이게 태도나 긴장을 자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예. 있는데요. 쉬운 게 뭐 이제 다리를 떤다거나 떠는 거. 손톱을 깨문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띌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면접관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멍해져서 다른 지원자가 말을 할 때 굉장히 빤히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약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네. 또 아니면 이제 자기 차례에 이제 할 답변을 중얼중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네. 옆에서 답변하고 자기 혼자 자기 답변 연습하는 거죠. 창의적인 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끝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왜죠? 면접이 이제 끝나면은 면접장 문을 이제 나서면은 이제 끝났다 하고 굉장히 편하게들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면접 점수에 체크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이제 면접을 잘 보고 나서 면접에서는 다른 기업도 붙었지만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호언을 해놔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휴게실에서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랑 모여가지고 나 어디 갈지 아직 고민이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예. 네, 안내 요원이 들은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탈락을 했다는 이제 이런 사연도 있고요. 뭐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 이런 데서도 사실 지원자들이 면접 끝나고 우르르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접장에서의 모든 행동과 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면접 그 끝난 이후의 행동까지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자,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또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방문 확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홍민 기자님, 박혜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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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